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DB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번 글도 문제가 심각한 글이죠. 근데 나름 유명한 글이지만 태양병 3일에 자, 이런 말도 우리가 누군가의 항상 전제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임상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이렇게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태양병증이 3일 경과했는데 발환을 했어요. 발환을 했어요. 잘한 거죠. 문제가 됐어요. 근데 풀리지 않았다. 뭐가 풀리지 않았나요? 태양병이 풀리지 않았다 이 소리죠.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병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증 발열했다. 요렇게 앞에 형용사가 붙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와 같은 글을 썼는가? 그냥 발열하면 되죠. 그런데 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발열이라고 쓰면 도대체 이놈의 발열이 표증의 발열인지 반표발열증의 발열인지 아니면 이 병의 발열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증증이라는 거예요. 이 증은 뭐죠? 찌는 듯한. 그러면 여기 발열하면 여기 뭐죠? 한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증증 발열이 한출한다. 한출 다는 경우도 있고 미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생략돼 있죠. 발열하면 땀을 흘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증증 속에는 예를 들어서 그 땀이 아주 그 끈적끈적한 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에 속하니 일때는 조이 승기탕으로 치료한다. 자, 이거를 보면은 의심이 되죠. 자, 태양병 원래 제가 교정한 거는 태양병 3일에 발환에 해소가 되지 않았다. 증증 발열하면서 섬모 단기 복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증 발열만 가지고 조이 승기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증증 발열하게 되면 이와 같은 구체적인 병증이 같이 동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하나의 증상만 가지고서 특히 발열이라고 하는 것, 땀을 나는 그 흘리는 것만 가지고서 이것이 위에 속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논리적 비약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조문에 대해서 증증 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열로 훈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증막 하듯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그냥 깊게 땀을 흘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기가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로 위에 속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조문을 말하면은 비록 그러나 그렇다 하나 지자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위가 실이라는 말도 오히려 맞지 않다. 이렇게 들으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죠? 위가 실이라는 말은 오히려 미안하게 여긴다. 이거 지금 우리가 뭐 미안하다 상대방한테 잘못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에 편치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부터 쓰던 말입니다. 하물며 속이에 있어서랴. 위에 속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조문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니다. 이열로 인해서 병이 되는 경우는 이열이 병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열로 인해서 병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변이 굳고 대변이 보기가 어려워지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복만하면서 호흡곤란이라든가 섬호, 단기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해서 속이라고 말한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글 쓰는 데 있어서 구질구질하게 똑같으니까 계속 쓰면은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글을 간략하게 쓴 겁니다. 간략하게. 그러니까 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가 실이다. 이런 말은 바로 이 뜻을 깔고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위에 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약부, 자, 위기불화, 위중불화, 위가실, 속이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상기번이
약기중이나 그 번잡한 것을 깎아내고 중복되어지는 것을 간략하게 한 것이나 것이나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기부라, 유중부라, 유가실 이런 말을 글이 번잡해진 것을 깎아내고 반복되는 것을 생략한 것이나 위탁이나 참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처방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참보한 소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로 증증발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독특한 증상에 있는 거다. 그러나 실제 여기서 이제 제 고민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요 조문만 보면 맞아요. 요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러나 실제 임상에 있어서 흡흡발열과 구별하기 어렵다. 증증발열과 흡흡발열을 무슨 수로 여러분이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흡흡발열은 계지탕을 써야 되거든요. 조이스팅기탕하고 계지탕은 차이가 있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 약성에 있어서.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이 발열만 가지고서 구별한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이승기탕으로 치료하는데 증증발열로서 증거로 삼기보다는 증이라고 하는 증거로 삼다 이런 뜻이죠. 차라리 대변난의 조짐으로서 대변이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아직 대변이 불리한 상태, 대변에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짐으로서 증거로 삼는 게 낫다. 그러니까 복만이라든가 대변을 못 본 지 며칠이 됐다든가 서머증 비슷하게 있는지 그러니까 조혈의 어떤 흔적이 있는지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자, 상안에 의사가 토법을 쓴 뒤에 배가 빵빵해진 경우는 조이승기탕으로 치료하라. 이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조이승기탕을 쓰는 건 아니죠. 그냥 대략적으로 쓸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창만 같은 경우 실증뿐만 아니라 허증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럴 때는 함부로 대승기탕 썼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은 원래 토를 하기 전에는 배가 창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하고 나서 창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에 들어서 누가 환자들한테 토법을 그렇게 진짜적으로 토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 복창망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조이승기탕 고방을 공부한 사람은 조이승기탕증이 많지만 후세방을 공부한 사람은 오히려 허창만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임상에서.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태양병에 토법을 쓰고 하법을 쓰고 발안을 했다. 이건 유명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번열감이 있고, 그런데 소변이 자주 번다. 그러면은 대변이 이로 인해서 굳어진 경우, 이는 요 앞에 위에 걸 다 붙여 한토화법을 받는 거죠. 그럴 때는 소승기탕을 써서 화하면 낫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소승기탕을 주어서 화하면 낫는다. 이 화가 뭐죠? 진액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병증이 낫는다. 이런 뜻이 내포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소승기탕을 단순히 설사시키는 대왕이 들어갔다 그래서 설사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조혈을 치료하고 나면 여기에 보면 미번이라고 하죠. 이것도 조혈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조혈이 몸에 열이 있게 되면요. 소변도 잦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이 이것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느냐 자주 보지 않느냐로 따라서 대변이 굳고 굳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것, 그 이면에는 조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승기탕이라든가 조이승기탕, 대승기탕은 모두 결국은 화해법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진액을
진액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주는 약이에요. 적당하게만 잘 쓰면은. 예. 자, 오치하고 역치한 뒤에 복창만은, 예, 복창만한 것은 서머 대변경의 조짐이기 때문에 조이승기탕을 치료하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설령 복창만이라더라도, 예, 함부로 조이승기탕을 쓸 수가 없다. 예. 소변삭 대변경자는, 예, 소시사탕으로 치료하라. 예,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나온 말이니까. 자, 대변의 인경의 의미, 요 인자를 우리가, 예, 예, 요 인자를 음미해 보면 그 소변의 이 분리로 인해서 대변이 굳지 않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옛날 사람들의 그 의안이죠. 예. 그러므로 양명병 같은 전제 조건이 양명병 대변이 굳어 있다. 양명병의 대변이 굳어 있다. 설령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양명병이라고 하는 때는 조혈이 발생되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소변이 자리하다, 소변이 삭하다라고 기술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 대변이 소변의 상태에 따라서 대변이 굳어 있느냐, 굳지 않았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변이 삭하다, 소변이 자리하다, 소변이 뭐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변의 상태를 파악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예. 자, 오늘은 뭐 이렇게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뭐 제가 막 설명하기도 조금 뭐랄까 해봐야 될 것도 없고, 예.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건데, 왜냐면 이제 다음 글을 오늘 시간에다가 연계하자고 하니까 너무 길어요. 다음 글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글이고, 예. 이 글이 너무 또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버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예, 요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어쨌든 간에 강평본 이제 상한론을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지가 거의 한 7, 8개월 되는데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예, 틀린 글자 이런 거 정도 몇 분이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가 되고, 예, 추천사 누군가가 이제 추천해주는 분이, 예, 또 정해져 있습니다. 예. 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제 글을 읽고서 또 조금 읽고서 자기 나름대로 한번 뭐 추천사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나이 불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글만 보면 되니까, 예, 써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얼마든지 제가 봐서 채택할 수 있으니까 부담감 갖지 마시고, 예, 제가 공지도 해놨는데 한번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추천사를 한번 써줄 수 있으면은, 예, 그런 것은 뭐 제가,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뭐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혼란하죠. 예, 국가적으로 진짜, 예, 국가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수면에 잠겨져 있던 정말 오랜 역사적인 문제예요. 예, 우리 사회의 수면 속에 가려졌던 정말로 뭐 좌우 대립. 예, 이건 뭐 우리가 광복되면서부터, 예,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6.25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 정리가 됐다가 또 계속해서 이것이, 예, 결국은 이제 혼란한 상태가 된 거죠. 예. 지금 이 문제가 잘못 처리가 되면은 뭐 대통령 한 사람 뭐 탄핵시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소위 말해서 윤통을 예를 들어서 탄핵시킨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또 현재의 시스템을 이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결국은, 예, 이번 기회를 해서, 예, 국가의 체제가 변경이 될 수가 있다. 예, 제가 고민하는 것은, 예, 바로 이겁니다. 체제 변경이에요. 예.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우리 사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중국적인 중국화로 귀속되어지는 거, 우리 사회가
우리는 이미 중국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거의 지배당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안 그렇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슬금슬금, 이게 실질적으로 공작에 나타나는 것은, 20년 전서 됐다 하더라도 10년 전서부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 언론,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신문, 이런 데서 이미 중국몽에, 빠져 있다는 거. 이거 시진핑이가 나오면서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중국몽. 이거는, 세계 공산주의, 중국식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를 시진핑이 제창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과 소위 말해서 미중의 어떠한 패권 전쟁에 이제 양상이 벌어진 거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정말로 그 문제적 사람이 나온 거죠. 우리는 어디로 서야 할까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 정말로 중국몽 쪽으로 가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사실은 종중 4대주의로 이미 상당 부분이, 저는 소위 말해서 민주화 세력들이 왜 종중에 가서 달라붙었는지 그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민주 운동을 했다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개념이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종북주의와 지금 종북주의하고 종중주의가 또 갈라져 있습니다. 종북이면서 종중으로 돼 있지만은 종중주의자들 또 순수하게 종북주의자들은 종중주의자를 되게 싫어합니다. 여기에서도 나중에 여러분 권력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종북주의자, 종중주의자. 이게 참 무서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제목을 다는데 어떤 제목을 딱 글자가 들어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이 긍정적으로 저는 딱 하나 봅니다. 북한 사회가 폐쇄적이고 독재 국가고 인류 역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집단이지만은 북한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중국을 견제했다는 거예요. 중국화 되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자발적으로 종중주의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미 공자학당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공자학당.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공자를 빌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을 알게 모르게 침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걔네들이. 여러분 중국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우리나라에 23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도 폐쇄를 못 시켰어요. 지금 세계가 이런 싸움에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몰아내고 안 몰아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한미일 그쪽으로 우리가 동맹 관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탄핵 사유에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의 적대적인 관계를 따라서 외환이라고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답답하죠? 저는 그러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우리 민족이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요번에 만약의 경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진짜 그 종북 중화주의에 귀속이 되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국은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의 땅을 실제 지배하게 됩니다. 조만간에 한 100년 이내에.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 걔네들이 위구르족 같은 경우 하듯이 우리나라 5천만이지만은 결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 애들 한 1,000만 명만 풀어보세요. 모든 지금 시스템 앞자리 노릇하고 있는 언론 정당 할 거 없이 거기는
민주당, 국민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종중 4대주의자들이 상당 부분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의 예로 자기 권력을 유지해서 그 잘난 국회의원하고 장관 자리 한 번 더 해먹고 대통령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되더라도 관계 안 하는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4대불이 뭐 공자 맹자를 읽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쥐었던 거 아닙니까? 공자 맹자를 다 이용해 먹은 거예요. 주자를 이용해 먹고 자기의 권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켜준다면 그 어떤 놈이라도 가서 어떠한 세력이라도 붙어먹을 놈들이에요. 예. 이건 뭐 저 같은 하찮은 사람이 뭐 얘기해서 통할 사회도 아니라는 거 정말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같이 중국의 어떤 고전이라든가 한국 사회에서 고전은 고전이지만 그 고전을 통해 가지고 저는 역사를 많이 중국 역사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도 느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합니까?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역사는 완전 판역이 다릅니다. 거기에 배경이 뭐겠어요? 주자 철학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주자 철학이 유가다, 유교다, 공자맹자의 사상이다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예요. 그 DNA가 그대로 우리 사회 그대로 여러분 주자 철학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자 철학이 뭐예요? 중화주의입니다. 맹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중국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하고 다르거든요. 공자맹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장자의 나라, 노자의 나라가 아니에요. 비참한 현실이에요. 아주 뭐 양육 강식의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현재 중국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거의 중국도 조금만 건드리면 내부적 문제에 의해서 망합니다. 분열돼요.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중국이 분열이 돼야지 동북아가 편안해진다. 우리나라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저도 비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EBS에서 어떤 놈, 머리 깎은 놈이 중국 뭐 시진핑을 정말 속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극도로 칭찬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막 환상을 심어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박수치고 그 티벳 지금도 녹화돼서 나옵니다. 뭐라고 안 해도 그 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놈이 교학하는 놈이에요. 세상에 아부하고 시대의 흐름 저거 해가지고 영합해가지고서 그거 보세요, 여러분. 중국을 얼마나 제가 그 서울에서 속초로 내려오면서 책을 한 3분의 2는 다 버렸는데 찾아보니까 20대 이영희 씨가 말한 뭐 전환시대의 논리하고 또 뭐 무슨 책 있죠? 두 권이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책들이죠. 내가 미쳤었구나. 그런 책을 다 읽었고. 그 책은 전부 다 그냥 환상입니다. 환상. 중국에 대한 환상.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지금 우리가 그 체제가 변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거 없이. 민주당, 국민당 할 거 없이. 체제가 이미 시스템이 이제 변해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문제가 되죠.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는 있어도 기강이 이제 지금 거의 무법천지잖아요. 경찰 내에서도 서로 혼란이고 군부 내에서도 혼란하고 법조계에서도 혼란하고 이게 갑자기 발생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 잠재되어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 폭발한 거.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우리는 또 상당 기간 동안 흘러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2030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가는 그 주력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다음 시간서부터는 가급적이면은 뭐 자제는 하기는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적이고 위험한 거죠. 제 정체성을 드러낸 거니까 뭐 관계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